안녕하세요. 마음비움입니다. 오늘 밤은 노자의 지혜와 함께합니다. 편안히 누워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애써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설계하고 중년에는 가족과 일을 지키려 애쓰고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만들려 했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정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계획하지 않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좋은 부모가 되려 애썼고, 일터에서는 인정받으려 노력했으며, 가정에서는 든든한 기둥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해야 결과가 온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납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때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빨리 자라려 하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과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애쓴 일들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려 했던 것들, 배우자를 바꾸려 했던 노력들, 주변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 했던 시도지. 오히려 그럴수록 관계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신기하게도 일들이 풀려나갔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길을 찾았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졌으며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무불이라고.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역설처럼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려 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삶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편안하게. 손자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만나고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함을 즐기면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면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삶. 노자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자는 비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채우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식을 채우고 중년에는 재산을 모으고 관계를 넓히고 경험을 쌓으려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찼고 일정은 약속으로 빼곡했으며 머릿속은 걱정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덜어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온다고. 찻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찻잔이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찻잔이 꽉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유용한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채우기만 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넓은 인맥.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비움의 길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 중 정작 필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옷장 가득한 옷들, 서랍 속 잡동사니들, 창고에 쌓인 물건들. 대부분은 한 번도 쓰지 않았거나 왜 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면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집니다. 물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늘어납니다. 노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는 것을,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명품 가방 하나를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쁘지만 곧 걱정이 시작됩니다. 긁히지 않을까, 도난당하지 않을까, 유행이 지나지 않을까.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도 많아집니다. 큰 집은 관리할 것도 많고 많은 재산은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우면 자유로워집니다. 지킬 것이 적으면 걱정도 줄어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지족자부, 지지자불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워야 할 때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오래된 상처들도 비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 받았던 모욕, 중년에 겪었던 배신, 가족에게 받은 섭섭함. 그것들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도 비워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공평하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억울함.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도 비워야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저렇게 변하길 바라는 마음,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 기대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채우려 하고, 쥐려 하고, 지키려 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비움에서 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그냥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서랍을 바라보십시오. 그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마음속 서랍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오래된 원망 하나, 묵은 걱정 하나, 불필요한 기대 하나. 그것들도 하나씩 꺼내어 내려놓아 보십시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자랄 공간이 생기듯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진짜 소중한 것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더 가벼워질 때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오히려 채움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노자의 지혜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덜어내야 진짜가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비워가면서. 노자는 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물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물을 수없이 보았지만 물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물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물에 깎입니다. 협곡도 물이 만들고 계곡도 물이 파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천하지지우, 치천하지지강. 우리는 평생 강해지려 애썼습니다.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믿었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 했고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강하게 버티다가 부러진 적은 없습니까? 너무 굽히지 않으려다가 관계가 깨진 적은 없습니까? 물은 다릅니다. 물은 절대 버티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바다로 향하는 물은 어떤 장애물도 결국 돌아가거나 넘어서 바다에 이릅니다. 강하게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면으로 부딪혔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조금 물러서서 다른 방법을 찾았을 때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렸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유연하게 대처했을 때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자가 물에서 배우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위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모든 물을 모읍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잘 낮아질 줄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평생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많은 명예, 위로만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올 때입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을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높은 곳은 외롭고 바람이 세지만 낮은 곳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겸손해져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입니다. 물이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강물에는 낙엽도 떠다니고 물고기도 살고 때로는 쓰레기도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은 그 모든 것을 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녀도 부족한 배우자도 실수투성이인 나 자신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노자가 가장 강조하는 물의 특성입니다. 상선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고 누가 더 나은지 겨루지 않으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다투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을 두고,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두고, 친구들과는 자존심을 두고,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고,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처럼 그저 흐르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다투지 않으면서. 물은 또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 변할 줄 압니다. 유연합니다. 우리도 이제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처럼 살라고. 부드럽게, 낮게, 다투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강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물처럼 흐르면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그것이 노자가 가르치는 삶의 길입니다. 물처럼 살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는 내려놓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성공을 쥐고, 명예를 쥐고, 재산을 쥐고, 관계를 쥐고, 심지어 과거의 상처까지 꽉 쥐고 살았습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쥐면 쥘수록 더 많이 잃는다고. 내려놓아야 진짜 얻는다고.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성공을 꽉 쥐고 살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성공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고, 건강을 희생했으며,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중년에는 자녀를 꽉 쥐고 살았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를 놓으면 나쁜 부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 간섭했고, 내 뜻대로 이끌려 했으며, 자녀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불안해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예전의 지위, 젊었을 때의 모습, 건강했던 시절. 그것들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쥐고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놓는다고.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를 사랑한다고 새장에 가두면 그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새를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는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꽉 쥐고 있으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놓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실수할까봐, 고생할까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저렇게만 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배우자는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형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인생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부족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건강했던 시절, 능력 있었던 때,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을 꽉 쥐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늘 과거와 비교하며 슬퍼하고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한탄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우리 인생도 계절이 바뀝니다. 봄을 그리워하며 가을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지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를 붙잡고 있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가 현재를 망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흘러간 것은 흘러가도록 두라고. 강물이 흘러가듯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명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지위,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역할. 은퇴하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장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대표가 아닌 나는 누구일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역할이 아닙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끝없는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말라고.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쥐고 살았던 것을 놓는 것은 두렵습니다. 손을 펴는 것이 손을 쥐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편안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노자의 지혜입니다. 쥐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유약승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강해지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했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했으며 눈물을 참고 살았습니다. 강철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다고.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오래 간다고. 나무를 보십시오. 젊은 나무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바람이 불면 휘어지고 눈이 쌓이면 가지가 숙여집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늙은 나무는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버티려 하고 눈이 쌓이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강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약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딱딱한 것은 죽은 것이라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부드럽습니다. 갓난아기의 몸, 싱싱한 잎, 물. 모두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시체는 굳고 마른 잎은 부서지며 얼음은 깨집니다. 딱딱함은 죽음의 징조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버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았던 때,
내 뜻을 꺾지 않으려 고집했던 때, 그 순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관계가 깨졌거나 일이 틀어졌거나 결국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대응했던 순간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났지만 부드럽게 말했을 때, 고집을 꺾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었을 때, 내려놓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오히려 일이 잘 풀렸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입니다. 강하게 버티는 것은 쉽습니다.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가 나는데 부드럽게 말하기, 내가 옳은데 상대방 말 들어주기, 자존심 상하는데 참아내기. 그것은 큰 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딱딱하게 버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굳이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혀와 이를 예로 듭니다. 혀는 부드럽고 이는 딱딱합니다. 우리가 늙으면 이는 빠지지만 혀는 남아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갑니다. 딱딱한 것은 먼저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딱딱한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결국 부서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관계는 오래 갑니다. 실수해도 용서하고 다퉈도 화해하며 어그러져도 다시 맞춰갑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에게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틀려도 이해하고, 부족해도 감싸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관계를 지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대하면 자녀는 멀어집니다. 내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면 자녀는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대하면 자녀는 다가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의 생각을 들어주고 자녀의 길을 응원하면 자녀는 마음을 엽니다. 부드러움은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노자는 또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돌을 뚫는다고.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질 때 단 한 번에 구멍을 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부드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 단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녀를 바꾸고 싶습니까? 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여러 번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변화가 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습니까? 강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참을성 있게 이해하며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마음이 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딱딱하게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딱딱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태도,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노자의 지혜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유연함이 딱딱함을 이깁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강하게. 노자는 소박한 삶을 말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단순하게 살 때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으고 쌓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고 중년에는 재산을 불리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또 보였고,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또 나왔습니다.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채워도 채워도 끝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만족할 줄 모르면 평생 가난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알면 적게 가져도 풍요롭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작은 과자 하나에 기뻐하고 소소한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추구하고 끝없이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고요한 아침, 따뜻한 햇살. 그런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가요? 정말 그렇게 화려해야 행복한가요? 집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수십 벌의 옷이 있지만 늘 입는 옷은 몇 벌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공간만 차지합니다. 주방을 보십시오. 갖가지 도구와 그릇들이 있지만 자주 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먼지만 쌓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적을수록 가볍다고, 단순할수록 자유롭다고. 은퇴 후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편합니다.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습니다. 오히려 큰 집에서 살 때보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물건도 줄이고 나니 더 자유롭습니다. 많이 가질 때는 지킬 것이 많아 불안했지만 적게 가지니 마음이 편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삶입니다. 적게 가지지만 만족하는 삶,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입니다. 한 끼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이 꼭 행복한 식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한 밥상이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 갓 지은 따뜻한 밥. 특별한 것 없지만 마음을 채웁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을 입는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옷, 나에게 맞는 옷이 최고입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사치하지 말라고, 검소하게 살라고. 검소하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쓰되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 사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많은 것을 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 하지만 정작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져야 할 것이 줄어들면 걱정도 줄어듭니다. 지킬 것이 적으면 두려움도 적어집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박하게 살라고, 많이 원하지 말라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지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박한 하루입니다. 특별한 것 없지만 평화롭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만합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삶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박하게 살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단순하게 살 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단순하게. 노자의 지혜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많이 누립니다. 소박할수록 풍요롭습니다. 끝으로 노자는 자연의 리듬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고, 겨울이 되면 쉽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서두르고 재촉하고 당겨서 하려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으며, 빨리 목표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또래보다 빨리 걷기를 바랐고, 일찍 말하기를 원했으며, 남보다 앞서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 묘목이 되고 묘목이 자라 나무가 됩니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빨리 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우리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시작하는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활발한 시기가 있습니다. 가을처럼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씨앗을 심는 시기였습니다. 중년은 여름이었습니다. 일하고 키우고 이루어내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바쁘고 뜨거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입니다.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심고 가꾼 것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거두고 누리고 감사할 시기입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쉬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각 계절마다 그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활기, 가을의 풍요, 겨울의 고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늘 봄이나 여름만 좋아했습니다.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도 소중합니다.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봄의 화려함과는 다르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요함, 쉼, 내면의 평화. 바쁨과는 다르지만 필요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아직 봄인데 여름처럼 살려 하지 말고 이미 가을인데 봄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계절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연은 역행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봄이 되려 하지 않고 겨울이 여름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각 계절이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입니다. 젊음으로 돌아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의 깊이를, 가을의 풍요를,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면 됩니다. 노자는 또 말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다고. 봄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꽃이 핀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크게 떠들 필요 없이 조용히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자랑할 필요 없이 묵묵히 우리 삶을 살면 됩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하지만 해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달은 실증내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입니다. 우리 삶도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쉬고 밤에 잠듭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반복이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평범한 반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저녁에 쉴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면 편안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잡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졸려도 더 일하고, 배불러도 더 먹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거슬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의 리듬대로.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자연을 보고 배우라고.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자연은 애쓰지 않지만 완벽합니다. 자연은 자랑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무의자연의 길을 걸으며 물처럼 흐르고 내려놓고 부드럽고 소박하게 노자가 가르쳐준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만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듯 우리 삶도 때가 되면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것이 노자가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밤 노자의 지혜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는 살. 비움, 내려놓음, 물처럼 사는 지혜. 부드러움의 힘, 소박한 삶, 자연의 리듬. 노자가 전해준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흐르면 됩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이 애썼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비워도 좋습니다. 쉬어도 좋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편안히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들숨에는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긴장을 내보내십시오. 몸의 힘을 빼십시오. 어깨의 힘, 팔의 힘, 다리의 힘. 모든 긴장을 놓아주십시오. 마음도 비우십시오. 오늘 하루의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 모두 흘려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 편안히 누워 계신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노자가 함께합니다. 2500년 전 노자가 전해준 지혜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합니다. 무의자연의 평화가 당신을 감쌉니다. 깊은 잠 속으로 천천히 빠져드십시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무 걱정도 아무 긴장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고요하게. 좋은 꿈 꾸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